안녕하세요. 수능영어 강사 히어로 김영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4 수능영어 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다른 선생님들 이제 커리큘럼을 좀 올릴 때 제가 좀 같이 올렸으면 좋았으려나,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좀 작은 수술을 좀 하게 돼서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고 좀 찍게 돼서 커리큘럼 촬영이 좀 늦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초에 런칭을 하고 1년 이렇게 인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좀 빨리 커리큘럼을 찍고 싶었던 게, 그 런칭하면서 찍었던 커리큘럼이 이제 선생님의 흑역사, 뭐 제 현강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찍고 싶었는데 좀 늦어지게 된 점. 대신에 이제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도 1년 정도 이제 인강을 하고 거의 적응을 했다. 1년 동안에 이제 적응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적응을 다 했다. 그래서 적응한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커리큘럼을 2024 수능 대비로 좀 나아가 볼까 하거든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영어 강사 김영률이 아닌 수능 영어 영역 강사 김영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만을 막 급증시키는 거, 이런 강사가 아니라, 영어에 특화된 전문 강사가 아니라 수능 영어에 특화된 수능 영어 전문 강사라는 거,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도구 삼아 문제를 맞추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영역 점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일단 영상 좀 하나 좀 보고 들어갈게요. 이 영상이 이제 올해 2022년도 2023 수능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 현장 수업을 들었던 제 현장 수강생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9월 모평 해설할 때 제가 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수강생 이만큼 있어, 뭐 자랑 삼아서 얘기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제 커리큘럼을 좀 알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영어 강사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조금 아셔야, 제 커리큘럼을 좀, 그리고 제 강의 색깔과 강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 일단 제가 강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에 54,000원 이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월 54,000원씩 이렇게 몇 개월을 좀 벌면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뭐 아르바이트생도 그 정도는 넘게 벌었을 것 같은데, 강사를 때려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 시작이 항상 이랬던 것 같아. 사실 이제 저는 영어 강사가 되고 싶어서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제대 이후에 뭐 돈을 벌려고 이제 다른 생활도 좀 하다가 아니다, 난 영어 강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그러니까 뭐 거의 노베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작이 항상 그렇게 좀 바닥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학원 강사 얘기로 돌아와서 54,000원짜리 이 학원 강사가 지금은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둘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배경이 뭐냐면, 고민을 좀 해봤다고요. 학생들이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근데 거기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선생님의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맞추는 방법. 그것도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맞추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틀릴까, 그 틀리는 이유를 분석하는 거. 사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맞추는 방법은 혼자 독학을 하든 인강을 보든 현장 강의를 듣든 어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지 간에, 맞추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자기만의 풀이법이든 뭐든 터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맞추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자꾸 틀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리는 학생들이 왜 틀릴까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강의의 색깔이 됐고 또 실제로 현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이만큼의 수강생들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한 명 한 명 전부 다 틀리는 이유들을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이유, 성향적으로 틀리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초기에는 학생이 없었으니까 전국 정답률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 틀리는 이유를 개선시켜 주니까 학생들이 이제 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 현장 강의에 있는 이만큼의 이제 학생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그 틀리는 이유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수정해주고 보완해주니까 계속해서 점수들이 올라가고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 이만큼씩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력은 뭐 일산청소학원 제가 지금 일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일산청소학원 영어단과 전타임 마감 강사를 했었고 부천청소학원 재수종합반에서 특강 마감 강사를 했었고요. 현재는 일산의 이투스 네오 일산청솔 네오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산청솔 네오점의 대표 영어 강사고요. 고향 김포 파주 영어 누적 수강생 1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록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투스 온라인 인강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와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고 1년 차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흑역사 같은 2023 수능 대비 커리큘럼을 좀 봤으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숨차고 벅찬 그런 커리큘럼 소개를 좀 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졌죠, 그죠? 자, 이런 색깔로 선생님은 어떤 수업을 추구하냐 하면 가장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수업을 추구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대안을 준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사실 많긴 많은데 중요 포인트는 시뮬레이션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트레이닝 과정에서부터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런 난관을 만났을 때 왜 틀리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왜 수능 영어는 히어로인가? 5가지 포인트를 좀 들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의 관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 드립니다. 뭐 안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냐마는 뭐 나름대로 분석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능 출제 매뉴얼과 그리고 수능이 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지는 오답으로서 선지를 어떻게 출제를 하고 또 왜 그런 지문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출제원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린 것이 선생님 수업의 색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추는 방법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힌 방법이냐 아니면 맞히는 방법이냐 이거에 대한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보통 결과를 통해서 방법을 역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한 문제를 하나 맞췄다. 그럼 이제 맞힌 문제지. 단일성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배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 근데 내가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풀었는데 좀 맞췄어. 이 방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방식이 옳은 것처럼 계속 끌고 가려고 하게 되는 성향을 이제 맞춤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맞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쉽든 그것이 어렵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접근법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맞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관된 맞히는 방법을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단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맞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원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 자,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틀리는 이유를 교정을 해드릴 건데 틀리는 이유도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틀린 이유가 있고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 틀린 이유 자체는 근본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1번 문제 틀린 거, 5번 문제 틀린 거, 8번 문제 틀린 거. 틀린 이유들이 다 달라. 근본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단일성의 개념이 틀린이라는 거예요. 아까 맞힌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틀린이라는 개념. 근데 이 개념들을 자꾸 수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안 틀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 깊이에서 틀리는 이유들이 있더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사 생활을 하는 십수년간에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분석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틀리는 이유가 있더라. 자, 그 부분을 수정해 드릴 겁니다. 사실상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디퍼런트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채워드릴 거고 수업 방식은 훈련식으로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수업 제일 싫어하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알려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완전 노베이스가 아닌 이상은 자 티키타카가 돼야 돼. 그래야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때 내가 스튜디오 강의를 하든 현장 강의를 하든 학생들한테 자꾸 퀘스천을 던져요. 그럼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 퀘스천을 기억하게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앤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고의 메커니즘인데 이 사고의 메커니즘을 수업 중에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곧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개념이 아닌 훈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전략적 커리 운영. 그러니까 선생님은 70분간 45문제를 1년을 다 통틀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어떤 단계로서 만들어 가야 될지를 커리큘럼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커리큘럼은 선생님의 수업 전략인 거지. 그냥 뭐 내 교재 이래요 라는 설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연간 뭘 끝내고 뭘 끝내고 뭘 끝내고 뭘 끝내고 하는 동안에 완성되는 그 전략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제게 있어서 커리큘럼은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최소한의 시간 투자, 최대한의 효과겠죠. 자, 일단 필요한 건 최소한의 시간 투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능 영어 학습에 필요한 수능의 관점이란 게 필요해요. 이 관점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예비 고3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운전을 안 하고 가시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있으실 거란 말이지. 근데 내비게이션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비게이션에는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어. 사실 내비게이션 딱 봐도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적화된 길만 안내를 해주고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내비게이션이죠. 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 최소한의 시간 투자라는 건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낭비하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개념도 있거든.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죠.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장땡 이어서는 안 되겠지. 다른 길로 돌고 돌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많은 시간을 거듭했을 때 결국 도착하는 건 의미가 없죠. 효과성이 있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의 관점을 올바르게 잡는 것. 다시 말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 그 관점을 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 투자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인 거예요. 사실 모순이 좀 있거든. 영어 강사로서 이제 대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국어, 또 수학, 그리고 탐구라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의외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면서도 학습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도 같이 있다는 게 모순이죠. 그래서 자꾸 발생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계속 많이 풉니다. 어쨌든 시간은 적게 투자할 거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을 머릿속에 넣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수능의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익숙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디테일함이 사라지죠. 사실 수학능력 시험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사고를 다듬어주는 학습이 필요한데 자꾸 양쪽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잘못된 학습법이라는 거. 선생님은 세 가지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교재로서. 첫째, EBS입니다. 두 번째, 기출. 세 번째, 양질의 새로운 문제.
EBS를 추천하는 이유는 EBS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 EBS 관계자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뭐 제 말에 대해서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EBS가 문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EBS에 있는 지문이 좋아서 그래요. EBS에서 있는 지문은 이 지문 속의 문장, 이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어휘, 이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소재, 주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뭐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EBS의 문제는 그리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수능의 취지와 싱크로율로 따졌을 때 뭐 90% 이상은 어불성설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60%, 50%를 좀 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관점에 따라 개인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질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즉 문제, 다시 말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좋은 교재는 기출이죠. 근데 이 기출은 문제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잘못된 활용은 기출을 문제집으로 활용하는 거. 그냥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특히 모의고사로 이렇게 돌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사실 수능 시험장 들어갔다가 수능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영어 영역을 두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읽혔어요. 이거거든요. 지금은 간접 연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연계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보는 지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출들은 어디서든 한 번쯤은 봤다고. 내신에서든 어디든. 그러니까 익숙해요. 정답은 기억을 못할 수 있겠지만 익숙합니다. 어쨌든 익숙한 걸 두고 모의고사를 연습을 한다든가 문제풀이로서 연습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에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출은 반드시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의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면서 되게 뭐 귀납식으로 해서 문제들을 분석하고 풀이법을 찾아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 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출은 선생님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가 기출이 항상 들어갑니다. 기출로 기반을 잡아드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풀게끔 할 거니까. 그래서 기출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커리큘럼마다 양질의 기출들을 뽑아서 기출 학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출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기출 학습을 매 커리큘럼마다 꼭 시켜드릴 겁니다. 기출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능에 대한 관점 그리고 기출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 기출을 공부하는 건데 그거를 기출서 한 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마다 다 넣었기 때문에 기출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세 번째가 새로운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시험장에 가면 좀 낯설어요. 안 읽힌다고. 잘 안 읽혀. 그러니까 어떤 연습이 되냐 하면 처음 보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그걸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되셔야 되겠죠.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푸셔야 된다는 거. 사실 이 세 가지만 다루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는 틈틈이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그냥 아주 약간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만 조금씩만 다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집들을 다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공부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닌 풀이와 사고로 문제를 접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핵심은 이렇게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 자, 수능 영어에 걸맞는 효율적인 학습법. 내비게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학습법인지에 대해서 계속 수업마다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학습법들은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서 선생님의 6, 9, 모평 그동안의 학생들, 현장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10명, 뭐 20명 이렇지 않잖아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을 때 그래도 단 한 번도 전국 정답률이 20, 30%를 찍을 때 순사빈 정답률이 60, 70%대를 상회하고 있다는 거.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집을 풀리게 해서 성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학습법으로 만들었다는 거. 학습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번 무작정 많은 다수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선정하시고 나머지 학습법으로 채웠을 때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낭비하지 않는 학습법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양쪽으로 좀 풀어야 직성이 좀 풀리겠다. 그러면 사실 이 커리큘럼은 끝까지 듣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저랑 안 맞을 겁니다. 약간의 인내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학습법은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 하는 학생들은 커리큘럼을 이 이후에 있는 소개 커리큘럼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원합니다.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요. 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본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습할 때부터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지만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 그런 학습법을 추구할 겁니다. 자, 그런 학습법을 따라오실 것이 다짐이 되셨다면 자, 커리큘럼 소개 좀 정식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첫 번째 커리큘럼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까 수능의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끝이 어딘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끝이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인데 수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커리큘럼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수능 관점 어떤 거고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이 수능을 위한 관점이고 선지를 선별할 때 어떤 관점이 수능을 위한 관점이지 현실적으로 그걸 먼저 잡아드리는 수업이 알파 오메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급을 막론하고 꼭 들으셔야 되는 강좌다라는 거. 물론 등급이 좀 낮은 친구들 4, 5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출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은 것도 다룰 거예요. 이때 수업을 듣는 관점이 중요한데 뭐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 수업을 듣고 문제를 바로 맞추겠다라는 관점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N수생들 중에서 작년에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그런 관점으로 수업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게 어떤 관점인가를 이해하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서 100% 문제가 풀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능에 대한 관점, 수능이 원하는 지문 리딩, 수능이 원하는 선지 선별, 수능이 원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무엇인지만 깨닫고 가시고 나머지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기출은 더 이상 출제되지 않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아셔야만 되는 수능의 관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그샘플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 못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전체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독해뿐만이 아니라 어법도 수능이 원하는 어법 개념과 수능이 원하는 어법 접근법의 시작이 이제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가 될 거고 문장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한 4등급 이하 혹은 3등급들 중에서도 70점대 초반 정도 학생들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알파, 오메가, 구문, 커리가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자, 리딩 포커스는 이렇게 해설지, 그러니까 분석지죠. 분석지까지도 있을 거고요. 이 분석지 안에 설명은 선생님 수업하는 말투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복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첫 스타트를 여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관점을 잡으신다 그러면 이제 소어와 팁스라는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훈련서입니다. 자, 소어를 좀 소개하자면 소어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하나는 뭐냐? 직접적으로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의 도구들을 활용하는 트레이닝을 먼저 시킵니다. 지문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순서, 삽입, 빈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의 도구들을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트레이닝된 과정을 가지고 유형에다가 적용하고, 그 유형도 역시 기출이겠죠.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적용 연습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새로 처음 보는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건 기출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문제로 3단계로 적용하는 그 훈련서가 바로 수어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훈련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아니, 선생님 수업 자체는 모든 게 다 훈련식이에요. 학생들과 티키타카를 할 거니까. 자, 팁스라는 이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팁스는 언뜻 교재만 훑어보면 구문책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구문 수업은 알파와 오메가, 센턴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로 끝납니다. 이 팁스는 구문 수업이 아닙니다. 구문으로 챕터를 정리하고 독해에서 실질적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해석, 다시 말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해석법을 배우는 시간이 팁스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궁극적 목적이죠.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해석과 문제를 잘 풀기 위한 해석은 다릅니다. 이 팁스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해석법을 트레이닝 시켜주는 교재와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MVP 과정이에요. MVP 어순삽, MVP 요한빈이 있는데 이건 각각 따로입니다. MVP 어순삽은 밑줄어휘, 순서, 삽입을 포커스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드리고, 그 다음 요한빈은 문단 요약, 함축음이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 빈칸 완성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MVP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좋은 친구들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수능 영어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왜 틀리게 되는가를 잡아주는 그 수업이 MVP, 어순삽, 요한빈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끝으로 이제 FC 히어로라고 해서 파이널 과정이에요. 모의고사는 총 5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5회 전부 다 고난도입니다. 아, 왜 자꾸 고난도만 추구하느냐? 뭐 2023 수능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상당히들 많이 어려웠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웠다라는 게 문제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능이라는 상황도 있다. 그것이 좀 더 체감 난이도를 높여주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걸 대비하는 건, 특히나 또 집에서 학습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과는 다른 분위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렇게 체감을 높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트레이닝의 장소가 없어요. 수능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죠.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고난도 문제들을 계속 허덕이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난감할 때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상황 대처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그런 트레이닝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렇게 훈련시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수정하고 보완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FC 히어로라는 것. 이 파이널 과정은요, 2023 수능 대비로 만들었던 이 파이널 과정과 2024 수능 대비를 위한 파이널 과정 두 타임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5회, 5회라서 인강을 보는 친구들이나 뭐 현강을 보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총 10회를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둘 다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능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할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 시행되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토대로 해서 2024 수능에 대한 파이널 교재가 5회짜리로 나올 겁니다. 자, 그걸로 대비하시면서 예로 보충을 해주시면 2023년도에 있었던 파이널 과정을 보충해 주시면 파이널 마지막 과정은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어법에 대한 건데 사실 수능 어법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더도 말고 1년 동안 두 것만 하세요. 하나는 알파 오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로 수능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된 패턴대로만 수업해드립니다. 그냥 무슨 막 어려운 잡다한 문법적 지식들을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Just a Minute for Grammar라는 컬인데 얘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하루에 10분만, 그냥 독서실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10분만 투자해서 영상을 딱 보는 것만으로도 70%가 완성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합니다.
얘로 개념을 잡으시고요. 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하루 10분씩만 투자하셔서 어법을 마무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시간 뺄 필요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적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드리는 수업이 10분 어법입니다. 10분 가지고 되겠냐고요?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실 거고, 이 10분 어법은 올해 2023 수능에서 나왔던 뭐 제기 목적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다루기 어려웠던 그런 개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하지만 10분 어법 마스터 한번 하시면 다른 어법 공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 외에 이제 적용은 파이널 과정에 어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어법을 더 보충하시면 될 겁니다. 1년 동안에 2가지면 어법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풀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자, 전체 커리큘럼은요. 아이고,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 자,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에 학습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서로 넘어가서 소어와 팁스를 시작하시면 되시고, 사실 팁스를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팁스를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고, 이때부터 10분 어법을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야. 문제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선생님 커리큘럼, 풀 커리큘럼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쪽에 전 유형을 다 다루기는 하는데 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제, 제목, 뭐 앞쪽에 있는, 시험지로 봤을 때 다소 앞쪽에 있는 순사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난도까지도 같이 강조를 해서 얘를 탄탄하게 만드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순사핀이 뭐 등한시된다 이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앞쪽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자, 순사핀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미 6월 모평 이전에 만들고 가자라는 취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알겠는데 틀리는 이유가 뭐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길 거야. 이때부터 이제 MVP 커리를 타시면 되시겠어요. 자, MVP 커리로 틀리는 이유를 잡으시고, 마지막 파이널로 자, 수능의 경향과 틀리는 이유 그리고 일관된 맞춤법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수능을 보시면 되겠죠. 자, 알파 오메가로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를 3월 모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는 거고, 자, 소어까지 학습을 통해서 소어와 팁스 그리고 10분 어법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방향성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을까를 확인하는 것이 6월 모평 커리고요. 자, 9월 모평 이전까지 여러분들 MVP 마무리 하셔서 9월 모평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능 이전에 파이널 과정으로 다듬으셔야 되겠죠. 이것이 풀커리고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수업을 하면서 이 전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등급별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부동의 1등급들 그래도 공부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알파 오메가, 리딩 알파 오메가 요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MVP 마무리하시고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부동의 1등급,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을 얘기합니다. 적어도 원점수로는 95점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 해당되겠죠. 요 정도 커리큘럼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이하 1, 2등급을 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래도 계속 2등급에 머물러 있거나 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은 리딩 알파 오메가하고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 오타입니다. 알파 오메가예요. 자, 요걸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어와 팁스를 꼭 하세요. 팁스를. 구문 수업 아닙니다. 팁스는. 팁스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 고난도 문제, 어순삽, 요한비는 집중적으로 마무리해서 FC 파이널 과정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고, 자, 3등급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풀커리를 타시면 되시겠어요. 그대로 풀커리를 타시면 되실 거고, 4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기획 강좌가 있습니다. 탈생기출 커리가 따로 있어요. 이 커리를 좀 마무리 하시고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과정은 밟지 마시고 생기출 커리를 좀 먼저 타신 다음에 소어 들어가시고 MVP 들어가시고 그 다음 마무리 FCO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등급별 커리큘럼이었고요. 기획 강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탈생기초
생기초에 있는 즉 노베이스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훈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SG 워너비라는 이제 기획 강좌로 해서 노베이스들을 위한 강좌가 있어요. 얘를 먼저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센턴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 얘 넘어서 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에 개강이 될 건데요. 얘는 2월에 개강이 될 건데 Reading Focus The First Drag라는 커리가 있어요. 사실 이제 파이널 강좌가 Last Drag거든요. 이 드래그가 이중적인,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다 끌어모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문장 개념의 어떤 학습들을 이제 독해 지문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올해 했던 2023 수능을 반복 효과를 줘서 독해 지문을 완전히 씹어먹게끔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2023 수능을 완전히 다 뜯어먹는다. 문장 하나하나까지도 그 안에 있는 단어까지도 완벽하게 다 뽀개고 반복해서 독해 지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수업이 퍼스트 드래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막연한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영어에 도전, 수능 영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이젠 수능 영어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수능 영어가 원하는 해석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팁스입니다. 팁스를 통해서 수능 영어에 대한 해석법을 다지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생기초를 위한 커리큘럼이었어요. 지금 무료 강좌를 선생님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무료 강좌는요. 2023 수능 해설이 아니라 2023 수능 분석입니다. 2023 수능을 분석해드려서 수능에 대한 관점을 간단하게 아웃라인으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어휘 학습, 그에 맞는 문장 해석 학습 그리고 그에 맞는 독해 리딩, 지문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수능 해설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고 앞서서 제가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수술 때문에 커리큘럼 소개가 좀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능 해설도 제가 수술 때문에 해설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해설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관점을 잡아주는 분석식 수업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 강좌로 무료 강좌로 오픈을 하니까 아마 2023 수능 분석 및 2024 학습 가이드에 해당하는 무료 수업을 들으시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들, 각각의 내용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커리큘럼을 보신 분들은 꼭 반드시 2023 수능 분석 및 2024 학습 가이드 무료 강좌를 같이 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1년간의 죽을 힘으로 평생 변하지 않는 인생의 업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대학이란 게 참 그래요. 대학은 무슨 아주 상위권 대학, 뭐 서울대, 연대, 고대만 나와야지만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그 대학 자체가 인생에서 변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하시는 여러분들의 업적이 여러분들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 되시는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시도록 하시고 월드컵에서 유행했던 얘기죠. 사실 되게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공부는 어려운 건데 쉬운 게 아닌 건데 근데 지금 시작이잖아. 지금 갖고 있는 마음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얼마만큼 꺾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월드컵을 통해서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지만 좀 임팩트 있었어요.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고 스포츠에 관련해서 비유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확고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발 그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연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는 어렵겠죠. 동고동락할 겁니다. 같이 고생할 거고요. 같이 웃을 겁니다. 끝까지 같이 웃을 수 있게끔 같이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어로 김영렬이었습니다.